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버둥버둥입니다. 얼마 전 올린 합격쓰기에 이어 이번 영상은 손해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이 아니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먼저 손해평가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3과목, 객관식, 2차 시험은 2과목, 계산이 섞인 서술형. 1차 시험의 내용은 보험의 기초, 법령에 관한 내용과 재배학 이렇게 3과목으로 기초와 법령은 생각보다 쉬운 편이나 재배학의 경우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꽈락이 제일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읽어야겠죠. 그래서 여러 카페에서도 1차 시험은 시험 한 달 전에 시작하시고 2차 시험을 먼저 시작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시험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하 농구원에서 수험교재인 업무방법서를 매년 손해평가사 자료실에 공시하였습니다. 총 2과목으로 이루어진 업무방법서는 1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길어서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쉽게 말해 1과목은 보험에 가입 시 필요한 내용, 2과목은 품목별 손해평가 방법과 피해율 산정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영상 제작월 기준 12월 1차 시험은 5개월쯤 후에 2차 시험은 8개월쯤 후에 있습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시기이며 더 미루면 빡빡한 일정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고요. 용기 내셨을 때 시작하세요. 매년 2차 수험교재인 업무방법서는 수정이 되고 품목 추가가 됩니다. 직전 연도 업무방법서를 기초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8회 대비로는 2021년 7회 손해평가사 시험에 사용된 업무방법서를 먼저 공부하고 계셔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방법서가 나오면 해야지 하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 연도 업무방법서가 기초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시고 공부하셔서 수정되는 내용, 추가되는 내용에 대해서 추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기존 업무 방법서와는 다른 형태의 업무 방법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기존 업무 방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접하시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먼저 해야 하실 것은 업무 방법서와 친해지기입니다. 이건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험교재는 수험교재로만 봐야 한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오류, 오타 엄청 많고요. 여러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친해져야 하나? 첫 번째, 업무 방법서를 최소 3회독으로 앞면을 털아. 책만 보면 졸립고 검은 것은 글씨인데 낙서인가? 하얀 것은 종이 같기도 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책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도 책은 수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꾸역꾸역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첫 회독은 분위기 파악, 전체적인 틀, 파악에 중점을 두세요. 어떠한 제목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품목이 있으며
어떠한 내용이구나. 모르는 단어는 연필로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렇게 1회독이 끝나면 2회독부터는 정독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단, 절대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평가사 박사가 되시려고 손해평가사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 방법서, 그게 전부입니다. 체크해놓은 단어를 검색을 통해 찾거나 업무 방법서 앞 통칙 부분에서 찾으세요. 통칙은 단어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체크해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지워집니다. 3회독, 이제 못 봤던 단어들이 보입니다.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생소한 단어들, 체크했지만 기억이 안 나는 단어들, 이제 그 부분을 뜯어서 정독을 합니다. 그렇게 업무 방법서라는 책이 일상 속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 업무 방법서 내용 분류. 내 일상 속에 굴러온 돌마냥 차지한 업무 방법서를 분류합니다. 품목, 품목에 있는 내용, 품목별 특이사항, 품목별 중복사항을 본인의 방식대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우면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품목은 정리되는데 품목의 내용이 무엇인지, 특이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강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독학하시는 분들 중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몇 %나 될 것 같나요? 극히 일부입니다. 카페 강의, 학원 강의 너무 비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전만 보신다면 비싸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찾아보셨다면 무료 강의가 있는 곳도 있고 월 결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학원 강의비, 월 결제비, 시험까지 들어가는 비용, 손해평가사 합격하시면 업무로 단기간에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준비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시면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 사이트, 여러 카페 검색하시면 다른 분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들 엄청 많습니다. 절대 자료를 모으지는 마세요. 본인의 정리를 위한 참고사항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저도 정말 방대한 자료를 모았는데요. 결국 제 스타일로 다 바꿨습니다. 세 번째, 써보고 반복하기. 업무 방법서를 정리하시면서 집중하셨다면 보이실 겁니다. 품목별 중복되는 내용, 이제 중복되는 내용은 하나로 정리하시고 해당 품목이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쓰고 읽고 반복하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과에 30이라는 숫자가 있고 포도에 30이라는 숫자가, 복숭아에는 40, 자두에는 5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묻고 정리한 것을 품목이 나올 때 반복해서 쓰시는 겁니다. 물론 지면 부분은 다르게 써있겠지요. 사과에 무엇은 30으로 한다 라고 써있던 사과에 무엇은 해당 수치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수치는 30이다 이렇게 써있는 걸 사과는 30 이렇게 단축하여 업무 방법서를 단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번째, 계산식. 손해평가사 시험의 꽃, 그리고 가시, 바로 계산식입니다. 계산식으로 인해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저도 역시 산수를 포기한 사람으로 엄청 어렵고 쳐다보기도 싫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계산식도 방법이 있습니다. 반복, 그리고 반복. 독학을 비추드리는 부분이 여기서 가장 큽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문제집은 폐지 또는 냄비 받침대로 사용할 정도로 오류투성이에 수정되기 전 내용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 피해율은 퍼센트 단위로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시오 라는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에는 마음대로 반올림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고정관념으로 인한 오류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독학이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 둘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계산식 부분과 지면 부분을 동시에 이해하세요.
계산식의 경우 이 과목에 집중되어 있고 이 과목에서도 숫자로 이루어진 부분과 한글로 이루어진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두 부분 똑같습니다. 숫자로 이루어진 걸 한글로, 한글로 이루어진 걸 숫자로 표현해 놓았죠. 그 두 부분을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독학이 아니신 인강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은 계산식 강의와 응용 문제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다만 많은 문제를 반복하시지는 마세요. 모든 응용 부분이 함축되어 있는 소량의 문제를 반복하여 본인의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5번째, 포인트. 안면특위 3회독, 업무방법서 분류, 인강 최소 3바퀴, 계산식 반복 최소 30번, 모두 최소 수치입니다. 업무방법서 해독은 할수록 못 봤던 부분이 보이고 익숙해집니다. 본인이 업무방법서가 되어야 합니다. 인강은 복습과 예습으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독으로 인해 이해 안 되었던 부분, 모르고 지나친 부분을 인강에서 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 계산식은 매일 하시되 시간 텀을 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똑같은 문제를 하루에 2-3번 푸는 것보다 하루에 문제 한 바퀴, 다음날 문제 한 바퀴, 이렇게 꾸준히 반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암기사항, 본인이 회독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정리한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은 필히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기출문제는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매년 업무방법서가 수정이 되는 만큼 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만 보시고 어떤 품목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틀과 중복되는 내용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어떠신가요?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정말 시간도 부족하고 막막하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존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도 공부하는구나 라고 봐주세요.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공부보다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